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오늘도 베니제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왜 안철수 대표는 저렇게 애지중지하던 대표직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렸을까. 박지원 원내대표한테요. 또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친인척들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보좌관들 월급 털어먹고 표절하고 군대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벤 대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철수가 내년 2월까지 연장시켰던 대표 임기를 왜 저렇게 빨리 쫓겨나서 그만두게 됐을까요? 결국 이제 김수민 디베이트 건인데 시작부터 이상했고 과정도 이상하고 정리하는 방법도 아직 이상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진행 중이죠. 아주 이상하게 안철수 씨가 날아가 버렸고 역시 아주 이상하게 박지원 씨가 다 당 권력을 다 잡아버리는.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주 이상한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첫 번째 들어온 게 당내에서 누군가 제보를 했다는데 그건 당권 싸움 때문에. 근데 제보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선관위가 계약서만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조사하게 돼 있는 거였습니다. 이거 뭐 딱딱딱 걸리는데요. 브랜드 호텔 이름 나오고 김수민 이름 나오고. 그래서 이미 어쨌든 선관위가 제보를 받든 안 받든 조사를 해서 검찰에게 넘기는 그 시점부터 거의 팩트는 다 드러났다. 그 돈이 들어가서 어디다가 쓰였고 과정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불법적 리베이트로 돈이 지급된 거는 맞다. 왜? 당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브랜드 호텔에 지급해야 될 돈을 기획사가 지급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대충 동아일보 보도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거기 그래도 뭐 선거 한두 번 치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전문가들, 감옥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박지원 씨나 예, 돈에 대해서 전문가 박주선 씨나 이 꾼들이 다 있는데 그 선관위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일단 이거 걸린 건 100%인데 그 다음 대응들이 이상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응들이. 왜냐? 갑자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도 이상하지. 왜냐면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는데 뭘 진상조사단을 꾸립니까? 빨리 검찰 수사 대응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진상조사단장에 이상돈이라는 중대법대 교수, 평생 단 한 번도 수사나 조사해보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이틀 만에 통장부 돈이 아무 문제 없다. 조사도 안 했죠. 안 했고, 그리고 누구도.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다. 아예 검찰을 협박하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이 당에서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린 몰랐다 그러고 선관위에 뭐 처음 알았다 그러고 그냥 검찰 잘 응하겠다면 끝난 문제인데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헛소리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다 해산했다 이거죠.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박지원 씨가 그 당시에 검찰에게 우리 당의 운명을 맡겨놓지 않겠다라고 세게 발언을 했어요. 박지원 씨. 굉장히 세겠죠.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진상조사단장을 이상돈으로 임명하는데도 박지원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아주 엉망이 되니까 박지원 씨가 당권을 다 쥐고 나타나가지고 딱 첫마디가 나는 진상조사단에 반대했다. 그래서 저 KBS MC가 물어보더라고. 아니 그러면 검찰에 당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 말은 뭐냐. 아 그건 내가 말을 실수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해요. 이 당내에서 벌어진 일들 자체가. 네, 근데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안철수, 그리고 또 안철수 계보원들, 뭐 이상돈 교수, 사람은 굉장히 좋으신데 정치적 술수에서는 아마추어죠.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 내부에 동교동 중심의 프로들한테 완전히 당한 거 아니냐. 만약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제보하지 않은 채 검찰이 선관위가 수사해서 이렇게 착수가 됐더라면 반기문이를 정권 핵심이나 친박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기문과 일종의 이 대체제 관계인 안철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죽여버려서 반기문이를 띄우려고 그랬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100%. 그런데 내부에서 고발이 돼가지고 또 고발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언론에다 내부에서 대고 했지요. 심지어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부의 지출 명세서까지도 언론에다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어설픈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초반에 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언론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연루된 거, 누가 소개했다부터 전부를 다 공개를 하고 박선수 사무총장이 아는 걸 다 공개했다면 오히려 여론이 동정적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당직을 맡다가
돈을 처리하다가 난 사고인데 뭐 크게 개인적으로 착보하거나 떼먹은 게 없다면 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무슨 징역행을 때리거나 저렇게 당이 흔들거리는 차원까지는 안 갔을 거라 봅니다. 뭐 어떻게 봐요? 그 안철수 대표 지금 저는 이제 박지원 씨가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방식이 이상하게 하면서 저희가 당권을 다 잡은 걸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안철수 대표 쪽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고 몸만 이렇게 떡 단두대 앞에 내놓고 있었죠. 뭐. 아직까지도 안철수 대표가 밝히지 않은 부분, 왜 그 총선 한 달 앞에 두고 3월 3일. 숙명여대까지 찾아가서 김수민이라는 무명의 사실상 그 디자이너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원직과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날 때까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 과정까지 올 때 더군다나 그 전에 있던 대행사는 안철수 대표하고 친한 CEO, 예, 브랜드 브랜드 앵커의 앵커입니다. 이상민 대표. 예. 그 한 국민의당 창당하기 전부터 안철수 대표와 같이 다녔고 국민의당 이름을 지을 때도 옆에 있었고 해왔던 그 회사를 날리고 무명의 김수민이라는 그 브랜드 호텔을 갖다 놓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출처를 갖다가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유대인들은 이 일로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안철수 대표가 지금 사퇴를 해버리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맞지요. 근데 박 원내대표가 원래는 이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래 들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었죠. 네, 당원에. 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총선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은 뭐 이 올해 안에 정리해야 될 이 대표직을 내년 2월 달까지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박지원 대표가 당권을 선언했었어요. 당대표 나간다고 네, 선언했었는데 네. 예, 갑자기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그냥 선거를 없애버리고 네. 내년 2월까지 연장을 연기해버렸죠. 해버렸죠. 그러면서 아니 무슨 비대위가 뭐 한 두어 달 그럼 김종인 같은 카리스마도 지금 비대위원장을 기껏해야 뭐 한 너댓 달인데 이 비대위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이면 몇 아니 개월입니까? 그것도 2월까지인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박지원 마음입니다 지금.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더 당이 길게 안정되는 걸 되고, 보고 밝히겠다 이랬거든. 더 길게 해도 되고 본인이 또 출마할 수도 있고 박지원 마음대로 됐어요 이제. 자 거기에다가 이 지금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천정배 이 공동대표는 뭔가 하는 거예요. 공동대표라는 거는 당이 세력관계 때문에 공동대표를 세웠으면 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박성숙이 임명하고 왕주현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김수민이 만나고 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집에 간다 하더라도 천정배는 뭐 때문에 집에 가는가가 설명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천정배라도 나와가 당 대표 해가지고 단독 대표로 지금 최고위원들 두고 가면 되는 거야. 하면 되죠. 그왜 천정배까지 같이 집에 가느냐? 그것도 이해가 그건 안 다 돼요. 의외죠. 왜냐하면 천정배 씨는 지금 이 사건에는 거의 개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완전히 알려졌는데, 진짜 결백하지. 그분은 왜 갑자기 나가셨는지 진짜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지원이 다 먹을 수 있는 판으로 왔고 이번에 회의에서 박지원 씨가 원래 하여튼 자기들 말로 그랬어요.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할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이게 갑자기 바뀐 게 누가 했냐면 이상돈 씨가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지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가자. 그분은 근데 이상돈 씨는 조사단장으로서 거의 당을 망가뜨린 거의 절반의 책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또 박지원 씨를 추천하고 오늘 또 박지원 또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극찬을 했더만요. 순순히 이제 물러나고 모든 왕권을 자신한테 양도했다 해서 아마 제가 임시 왕직을 맡으면서 앞으로 안 선왕을 잘 모시겠다. 지금 그런 포즈를 취해야 뭐 이렇게 권력 이야기 원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안철수 씨 집에 가자마자 바로 박지원 씨가 손학규 모셔오겠다 그래버려가지고 이제 당이 또 뒤집혔는데, 그러니까 뭐 박지원 씨가 그냥 데리고 노는 거예요. 뭐 안철수 정도는 거의 데리고 놀고 있는 거고. 네, 내년 2월까지 상황을 보면 지금 이현집정부제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데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은 아주 공공연하게 강경한 이원집정제론자. 이현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뭐 우윤근 국회 뭐 사무총장이 그건다지만 가장 강경한 이원집 정부제 옹호론자가 박지원 원내대표라고 비대위원장이란 말입니다. 자꾸 당직이 바뀌니까 헷갈려.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원내대표 사퇴 안 했죠? 겸직하는 겸직. 세상에 이런 상황이 없어요. 네, 저런 경우가 없죠. 옛날 대한민국 역사상에 처음이에요. DJ나 YS 수준의 권력을 잡았죠. 네, 그러니까 이 거의 황제가 되어버린 왕이 아니라 그런데 박지원 지금 이 비대위원장이 이 중요한 시점에 여권의 일각에서 친박이 연말까지 개헌을 하겠다. 김무성도 개헌을 하겠다고 또 지금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친박 비박이 개헌하겠다는데 이제 여기에 밖에서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국민의당이 이제 개헌의 중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다 하면 손학규 지금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개헌하겠다고 원래도 떠들었죠. 예. 그러면 이제 개헌 세력들이 새누리당 밖에도 검사를 탈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일단은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쪽에 우윤근 씨부터 해가지고 네. 국회 다 장악했고 국민의당은 완전 장악됐고 새누리당도 장악됐고 지금 더민주 친노 좀 빼고 거의 다 장악됐죠.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정종석 예? 그 의원 개헌을 주장했던 이원집 정부제 친박의 핵심 그 양반하고 뭐 저기 누구 김종인 저 더민주 비대위원장하고 다 골프 쳤더만요. 개헌론자들이. 아 김종인 씨는 내각제 개헌론자죠. 그 내각제 개헌인데 뭐 어쨌든 개헌론자들이 골프를 다 쳤어요. 모여가. 그러면 더민주 안에도 제가 볼 때 한 80명 빼놓고는 개헌에 찬성하는 친노 핵심 빼고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숫자가 한번 보세요. 새누리당에 129,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 38, 그러다가 더민주에서 지금 한 4, 5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면 이 사람들 다 모으면 한 200명 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거대하게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의당의 개헌의 걸림돌,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은 지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 마지막까지 쭉 생각하죠. 버티면서 정 안 되면 연정이나 하려고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면 걸림돌이죠. 그걸 치우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여요. 깔끔하게 치워졌죠. 네. 깔끔하게 치워졌고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반대를 좀 한다는 사람은 문재인, 우리 안철수 이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문재인 씨나 아니면 안철수 같은 경우는 근데 문재인 씨는 아직까지 못 치웠는데 처음부터 사실 박지원 씨가 분당하기 전에 판을 짤 때도 친노만 빼고 새누리당까지 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영원히 나눠먹자 그 판이니까 문 쪽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빼고 할 거니까. 그럼 저쪽에 김종인부터 이 약간 오른쪽 세력하고 이 국민의당에서 그래도 대권 주자인 안철수까지만 치워버리면은 뭐 완벽하거든요. 안철수만 빼고 나머지 안철수 판 오합지졸이지. 새누리당은 대권 주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다. 저 거기는 다 같이 먹으면 된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박지원 천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핀셋으로 안철수 하나만 드러내는 정밀 타격을 했는데 외부에서 타격을 하도록 내부의 스파이가 여기를 치면 폭격을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고 깃발을 갖다가 매우 흔드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안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뭐 자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정치 공작으로 따지면 저는 이거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헛소리 한 거는 그 정도는 좀 공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교수 내세워가지고. 근데 뭐 안철수 씨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행태가 워낙 이상하니까 이제 그 약점이 드러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아까 말한 그 21세기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새정치지만 안철수 대표가 또 하나의 미스터리를 만들었는데 창조경제에 버금가는 그 미스터리가 뭔가 하면 왜 안철수가 김수민한테 저렇게 저자세로 하다가 김수민의 반격 한 방에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왕주영 구속, 박성숙 수사대상, 안철수 사태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김수민이 하나 보내려고 저렇게 엉뚱한 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막 지금 엮여서 그런데요. 딱 이 핵심을 잡자면요. 안철수 씨가 김수민한테 1억 챙겨주려다가 이사단한 겁니다. 그거 빼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1억 원 챙겨주려다가 그냥 근데 1억을 챙겨주면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뭡니까 B 사건, S 사건 그것만 챙겨주면 되는데 예?
2억 3,800을 챙겨주려다가 이제 1억 달라 했는데 2억 3,800을 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제 그 뭐 방송국 맡겼는데 그 뭐, 카피 가지고 7천만 원 날려 먹으니까 김수민 쪽에 7천만 원까지 또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야 날린 놈 책임이지. 그렇지 그것까지 않습니까? 또 보상을 아니 완벽한 상납을 할 때까지 그거는 만든 놈이 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끝나는 거죠. 예. 아니 그거 하다가 날린 것까지 그렇게 보상해주는 친절한 정당을 봤어요? 1억을 해주고 날려먹은 7천까지 또 보상을 해주고 이제 그러다 사단이 난 거죠. 아니 그 대표가 돈이 많은데 차라리 개인 돈으로 줬으면 개인 돈을 줬으면 이 사건은 전혀 문제가 안 될 사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챙겨주겠다 약속한 돈을 국민 세금으로 줄려다가 이게 사단 나버린 거죠. 자 박성숙은 그러면 뭐냐? 아니 박성숙 사무총장이 안철수 대표는 2012년에 알았지만은 진실 캠프인가 해서 박성숙 박지원의 관계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당에 있을 때부터 박성숙 하면 콤비네이션으로 박지원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걸 박남매라는 거를 뭐 박영선 박지원 얘기하는데요. DJ 정권 때는 바로 박선숙 박지원이 박남매죠. 아 그럼 그게 원조 박남매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같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박성숙이 결국은 이어서 다 갔잖아요. 홍보 수석도 했죠. 청와대 수석도 했죠. 올라가 마지막까지. 네, 그러다가 대변인 하면서 거의 박지원 그 시 자리를 따라 올라간 위치에 있었어요. 비서실장만 빼놓고는. 그러면 박선숙이 왜 저랬을까? 안철수한테 갔을까? 박선숙이 개별적으로 저는 안철수하고 연결될 고리는 없다고 보고요. 동교동이 2012년에 안철수를 중요한 카드로 생각하면서 움직였으니까 아마 박선숙을 파견했다고 봅니다. 자, 파견된 박선숙이 왜 안철수를 죽이는 일이야? 박선숙쯤 되면 당뇨 생활도 오래 했고요. 국회의원도 2번째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거칠 거 다 거쳤기 때문에 저기도 선수인데 왜 저 선수가 안철수를 저렇게 죽어버리는 일을 했을까? 저거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선숙 지금 그 사무총장의 진술이 지금 잘 안 드러나는데 왕조현 사무총장은 다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했던 이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왕 부총장은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니까 다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겠죠. 그럼 박선숙 사무총장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 다 보고 받았다고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요. 또 똑같이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요. 안철수 대표한테도 사무총장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아, 당연히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당에다가 4억가를 갖다가 선 대출해줬다고 이렇게 뭐 자용증 비슷한 것도 썼다고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돈 70억 넣으면 줄 거니까. 아까 보고 되죠. 당연히 어쩌주자고. 그렇지. 저쪽에 방송광고기획사다 주는 거니까 예, 당연히 보고가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돈이 32억입니다. 비사에서사 두 군데 지출될 때 이 대표가 사인 안 하고 지출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대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기업을 채 사장을 오래 해서 돈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요. 이해가지 않는 김수민과 안철수 관계에서 하나는 과거의 친박연대나 창조한국당을 생각한다면 돈 문제거나 공천원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공천원금이나 안 그러면 김수민을 통해서 어쨌든 금전적 이익을 거대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이 있다든지 지금 하나 숨은 사람이 김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검찰이 다시 조사를 했다는데 예. 아직까지 그 조사 내용은 안 드러나고 김 교수라는 사람이 저는 사실상 브랜드 호텔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고 김수민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본인이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오너예요 오너. 네, 한국 최고- 브랜드 호텔의 오너예요. 한국 최고 대기업의 이 광고 기획사의 CF 감독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숙대 교수로 갔죠.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돈이 아니라면 사적으로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관계. 누가 진짜 야권에서 무시 못할 사람이 김수민이라면 내 딸이니까 끝까지 좀 돌봐라 했다든가 안 그러면 뭐 여기서 말하기 진짜 어려운 이런 일이 있었다든가 그것밖에 없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요 사퇴를 급하게 해버린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국민한테 해명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도망간 거죠. 그 안철수 씨 완전 도망간 거죠. 저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진다 그랬으면은 그날 기자회견 열어서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은 상식적인 의혹적이거든요. 이걸 다 답을 했어야 다 되는 말을 거예요. 했어야 되죠. 근데 버티면은 이게 결국 질문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죠. 자기가 박성숙과 왕주엘에게 이 김수민을 회사 가서 만나보라고 시켰으니까 갔지. 그 사람들이 왜 갔겠어요? 아니 사무총장이 선거 앞두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일 좀 주시오 하는 업자들 줄을 세야 사무총장도 안 만납니다. 사무부총장도 안 만날 거예요. 거의 사무부총장의 친구들이 만나주죠. 친구들이 만나주지. 그런데 그 회사를 찾아가서 만나니까 김수민이 1억 선금하셔요. 그리고 안철수 오라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김수민을 아레나로 갔다가 김수민이 그 말하니까 와서 옮기니까 이제 안철수 왕께서 친히 또 납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일하던 사람 죄송하지만은 들어간 돈 조금 드릴 거니까 빠져라. 안면 몰수하고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안철수 대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일이 매우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검찰이 안철수 대표는 왜 조사 안 하는 겁니까? 아예 타겟도 안 잡고 있고 이게 만약에 박지원 씨의 계획대로 완전히 정치권을 평정해서 내각제견으로 가겠다는 음모를 얽혀 있으면요 수사 안 가겠죠 당연히. 네,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네, 싶은 당연히 수사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왕주현 선에서 끝내려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박선숙은 또 애매모호하게 끝나고 왕주현은 적당히 뭐 구속된 상태에서 뭐 2심, 3심 갔다가 나중에 집행유예 정도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 하면 이 위헌집정부제 견으로 가기 위한 안철수 제거 오퍼레이션 네? 이 가동되는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초부터 안철수는 것만 줘서 자리에만 쫓아내지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은 아니었고 누구도 그걸 묻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만 물러나면은 그냥 계속 저대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물러나면 네. 더 이상 조사는 나한테 안 올 거다.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박지원 씨가 다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안철수 씨야 나중에 이원집정제 개헌할 때 거기도 또 마스코트 세우면 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기가 좀 나중에 빠졌으니까 기 좀 빼가지고 세우면 되지. 한 6개월짜리 총재를 던져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 계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철수 씨가 어리버리 도망가면서 완전히 박지원과 저는 이게 3대 인물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각제견 출신의 3대 인물이 박지원, 우윤근, 김무성 여기가 3명이 주도하는데 이 판이 다 짜여버린 거죠 이제. 자, 거기에 과연 그러면 친박에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은 또 관계가 없는가? 뭐 이까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좀 이야기합시다. 오늘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저기 지금 뭐 의원들 표절, 그 다음에 또 이거죠 보좌관 저런 채용 문제, 병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진전이 있다면서요. 오늘 저희가 자유청년연합이랑 저희 신혜식 출애집 저희 3명이 하는 그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회의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채용 비리와 논문 표절과 자식의 병역 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그 국회에 있는 3당 대표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안을 들고 찾아가서 이 가면은 이게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이 담당 비서들이. 네. 그래서 더민주가 제일 빨리 나왔고, 국민의당이 제일 빨리 나와서 받아가고, 그 다음에 더민주가 바로 뒤에 나와서 받아갔는데, 새누리당만 끝까지 안 나와서 안 받아갔습니다. 수령 거부. 그 사람들 뭐 받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그렇다 그러네. 네, 뭐 아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만 새누리라 해놓고 하는 짓은 세대가리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한번 받아가거든요. 근데 새누리당한테 제가 간 적이 저는 처음이어서, 끝나고 최대 대표한테 아니 다 받아가는데 새누리당만 안 받아갔다 했더니 원래 안 받아간다 그 친구들은.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좀 보고 갑자기 보좌관 그 친인척 채용하거나 월급 착복하는 전국이 말입니다. 뭐 불체포 면책 특권 뭐부터 시작해서 무슨 비행기 뭐 타는 거 무슨 통로 뭐 국회 출입문 가는 특권 이래 가지고 뭐 특권이 한 20-30개로 늘어나 버렸는데 나는 이거 물타기라고 봐요. 예? 지금 사실은 보좌관 채용 이 비리 그 다음에 월급 떼먹는 거 이거는 정치 자금 위반부터 시작해서 횡령부터 국회의원들 전부 집에 가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가족한테 그 월급을 갖다가 주게 만드는 거 사실상 뭐 이들은 제대로 안 하고 이것도 착복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다른 걸로 해갖고 덮어버리면서 오늘 지금까지 24명이 뭐 최근 5일간 사퇴했고 보좌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연루된 사람이 새누리 7, 더민주 3이 하잖아요. 지금 극히 일부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특권을 폐지할 것처럼 쇼를 하면서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잡힌 기자회견을 금요일 날 앞당겼어요. 저 친구들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주말에 쇼를 할 것 같아가지고 자 특권을 없애는 거는 스스로 없애면 되는 거고 비리가 걸렸으면은 그건 수사 대상이에요. 조사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냥 대충 뭉쳐가지고 하다가 넘어가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지난 19대 국회 때도 시작하자마자 뭐 특권 없애기 위원회 만들어 놓고 대충 물타기하고 안 없애고 가버리고 지금 그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숫자가 말입니다. 이 친척 보좌관 지금 나온 것보다 몇 배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친인척.
그 다음에 이 스와핑 한 것들을 잡아야 돼요. 서로가 이 채용해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8촌 이하를 채용 못하게 하면은 이쪽 8촌을 저쪽에 채용해주고 이쪽 8촌을 그러니까 내가 스와핑이라 그러잖아요. 뭐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더만요. 뭐 최경환 의원이나 뭐나 보니까 이제 다른 의원실에 근무했다. 이게 전부 다 스와핑이죠. 뭐 네. 보면은. 이 스와핑 하면 좀 이렇게 부도덕한 건데 이런 종류의 스와핑도 굉장히 뭐 품앗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예. 건데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채용해주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친인척 채용이 금지되면은 아마 그 방식으로 분명히 가겠죠. 그다음에 보좌관 떼먹기 월급 떼먹기를 골라내면 제가 볼 때 한 150명 절반 이상은 걸리고요. 그리고 그래 그거는 그리고 사실에 운동권들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이 친인척 채용은 아마 이른바 자칭 보수들이 더 많이 걸릴 거고 보좌관 월급 떼먹는 거는 운동권들이 원래 자기들 관습이에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월급 받는다?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죠. 네, 거기는 아예 대놓고 월급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4명을 쓰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싸그리 걸려 들어갈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표절하고 백력까지 엮으면 국회의원 하나도 안 남겠는데 지금 표절이 서영교 의원이 표절도 걸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윤리위 해부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것도 전희경이처럼 이화여대 석사 또 표절. 네, 똑같은 이하의 석사 표절인데 표절의 정도는 50%로 약간 약해요. 전희경보다는. 전희경 95% 표절이고. 근데 그 신도리코는 아니네. 예, 아니 근데 50% 표절도 엄청난 거예요. 전희경이 워낙 95%라서 그렇죠. 하나는 신도리코, 예, 저희가 하나는 예, 짜집기. 표절 잡으면은 대개 평균적으로 20-30%가 정상적인 표절이고 50% 넘어가는 것만도 별로 없는데 50%또 넘어가는 사람이 저 새누리 비대위원장 김희옥 동대 총장한 사람이 또 58%짜리 표절에 걸려 있었고 어쨌든 근데 그 서영교대에서 새누리당이 표절로 윤리위에 해부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전희경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표절 문제가 드러나서 새누리당이 지금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병국하고 홍문종 뭐 양강 아니겠어요? 뭐 김용태 의원은 뭐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정병국 씨가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학위가 있고 홍문종 씨가 또 하버드대 교육학 그것도 가방끈이 좀 길어. 하버드대 교육학 박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장기정 대표가 하는 자유청년연합에서 이거를 모금을 해서 표를 잡는데 한 명당 한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영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하버드니까. 그것도 영어가 더 쉬워요. 표를 잡는 거는. 아 그래요? 영어는 이게 이 카피 잡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영어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논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 논문은. 그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뭐 8월 전까지 일단 당대표 2명의 표절을 뭐 표절 잡혔을까? 보나마나 뭐 표절했을 거예요. 뭐 그거 보나마나. 그래서 그 두 분에게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도 표절이 걸리는 이상 표절 이제 국회의원 다 전수조사하도록 이제 공약을 내세워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더민주도 며칠 있으면 그 저기 또 당대표 선거하는데 그거 놓은 사람들도 잡아야 되는데 송영길하고 지금 뭐 추미애 씨는 논문이 없는 걸로 알고 그거는 있고 박사는 아니에요. 네, 판사였으니까 네, 논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석사도 송영길 씨 한번 좀 찾아봐야 되죠. 아 몰라 그 또 찾아보면 그 사이에 조용히 석사 박사가 땄는지도 모르지요. 아마 찾아보면 있긴 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보니까 299명 중 20대 국회에서 174명이 석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아 더럽게 가방끈은 긴 척하네요. 새누리당이 또 제일 많아요. 비율이. 국회의원이 무슨 석박사가 왜 필요하노?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희경 그 저기 김무성 대표가 하는 뭐습니까? 무슨 한국 뭐 핵심 포럼이에요? 뭔 포럼이에요? 미래혁신 포럼. 미래핵심 포럼?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왜 저기 말이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엄청나게 까였잖아. 나 괜히 변 대표가 하자 해서 별로 뭐 이 사실에 관심도 없다가 한마디 거들었다가 뭐 변병황신체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까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 됐어요? 일단 두 가지 같은데 서영교 의원을 막 이 자칭 보수들이 공격을 하다가 표절이 걸리니까 일제히 서영교에 대한 공격을 멈췄어요. 자칭 보수들이. 그리고 전희경 표절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더 공격을 한 거고 서영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편 표절을 막 옹호하다 보니까 저쪽 표절 걸렸을 때 다 이른바 흔한 말로 아닥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없는 게 생겼고 전희경을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막 하다가 김무성 사조직에 들어간 게 또 걸리니까 거기서부터 또 이제 무너지고 논리가 다 망가진 거죠. 아니 뭐 김무성한테 가든 어디 가든 그 표절했으면 그 뭐 표절한 거고 근데 김무성한테 갔다고 와 또 아닥을 합니까? 아니 그럼 우리를 그래서- 공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웃긴 게 이번에 최근에 뭐 어디에 또 글이 크게 올라왔더라고. 전희경 믿었는데 네가 김무성의 밑으로 들어가냐 이제 너의 표절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으면 표절을 놔두고 김무성 밑에 들어가면 표절을 공격하고 이게 너무 사고방식들이요 아주 더럽고 추잡하게 아니 운영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보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무슨 어디 개파 간의 어떤 똘마니들입니까? 아니 무슨 뭐 조폭 협박도 아니고 너 저개파 가면 너 찔러 죽여. 너 여기 남아 있으면 봐줄게. 지금 그런 짓이잖아요. 아, 그러고 변 대표나 우리 보고 우리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소주도 한 잔 나눈 사람들이 엄청 우리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씹었잖아요. 소주를 나눈 게 아니라 많이 제가 사줬고 차비도 준 그런 사람들.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돈 있는 사람들, 나도 좀 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씹더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요? 요즘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와, 조용한가요? 결국 이제 또 표절 우리가 3대 비리를 치고 가니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전희경이나 뭐 표절 막다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거졌는데. 전희경의 그 저기 족보를 예를 들어서 삽살개가 아니고 원래 진돗개니였는데 삽살개라고 알다가 족보가 진돗개니 되니까 족보를 잘못 알고 말입니다. 옹호하다가 그래서 이제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희한한 게 이번에 전희경 옹호하는 그룹이 크게 제가 볼 땐 두 가지 그룹인데 저 전경련 쪽은 상관없고 원래 한 패니까 거의 빼고 전희경하고 그래도 좀 편하게 만나는 관계 사람들은 주로 전희경의 표절을 지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박성현이라든지 장원재라든지 전희경과 주로 자주 만나는 좀 지식인 그룹 아니에요? 그럼 전희경 표절을 지적을 하는데 전희경 쪽에서 볼 때는 정말 취급도 안 해줄 만한 이 사람들이 다 전희경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오늘도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아까 그 장기정 대표는 새누리당 가서 이런 많이 공문들 줘봤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새누리당 등등 이 보수라는 기득권 세력들이 통치하는 방식이래요. 노예 대접을 해야지 더 충성을 한다. 아, 이게 일종의 세디스트와 예. 메저히스트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잘해주면 덤비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예 취급을 해주는 애들이 더 충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 앞에 데모하고 무슨 쪽지 하나 들고 오면 전달문이라가 그럼 집에 던져버리고 문 닫고 던져버리고 이래야지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네. 그게 통치 방식이라 그러더라고. 아, 정말 이 변태들이 그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희경 씨랑 좀 편하게 뭐 저녁다고 이런 관계였거든요. 저는 이제 정당 비판하는데 전희경 씨가 취급도 안 해주는 그쪽에서 다 전희경 바로 가는 거 보고 저도 좀 이상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희경이를 구경도 안 해봤는데 공연히 저기 욕만 처먹다가 이제는 왜 욕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잡아서 하나씩 묻고 싶어요. 그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나온 게 병역 비리를 이제 또 들고 나왔는데 이번 20대 국회 또 정확히 나왔습니다. 직계 비속이라 그래서 아들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병역 비리는 이제 더 이상 거론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잡을 수도 없어요.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빼고 아들들만 이제 잡는데 현역 복무율이 81%. 그러니까 한 19%가 현역 복무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공익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일반인들의 현역 복무 비율은 20대죠. 91%.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2배 정도 더 현역 복무를 안 하는 거고 이 사유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인들에서 현역을 안 가는 비율이 한 5, 6%인데 20대가 한 절반 정도는 생계곤란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 자녀들은 면제 사유가 100% 질병. 생계곤란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재벌들처럼 이 몸이 약해요. 가문의 패밀리에 조금 DNA가 지저분하구나. 그러니까 재벌들은 이제 재벌 아들들이 면제율이 한 50%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국적 포기 그게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20대 국회의원들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는 100% 질병.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잘 먹고 잘 클수록 병에 많이 걸리고 군대를 안 간다. 그거는 선천적으로 보니까 종자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재벌이나 이 국회의원들이 혼인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좀 집안의 종자가 안 좋으니까 좀 거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익 비율이 훨씬 높아요. 공익 비율이 한 2~3배 높습니다. 일반인보다 이제 국회의원 아들들이.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질병으로 가는데 특례를 빼놓고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논문 표절하고 채용비를 검수하듯이 현재 질병으로 면제된 그 국회의원 아들들이 17명 그리고 공익으로 빠진 게 26명이니까 합치면 한 43명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시 징병 검사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했는데 과연 이 친인척 채용한 놈, 보좌관 월급 떼먹는 놈, 그리고 표절한 놈, 그리고 또 이 군대 뺏는 놈 이런 놈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것끼리 자정을 할 거라 보십니까? 지금 이거가 아직 몇몇 국회의원이 자기 논문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증해서 지가 지 그걸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몰라서 몰랐다 이거예요. 네, 그럼 누구한테 저기 하청업자한테 하청을 줘갖고 논문 써달라 했다가 그때 이제 석사학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근데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 표절이라는 것이
남의 논문에 적혀있는 인용문을 갖다 베껴도 표절인데 요거는 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너무 쓴 사람이 표절인 거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논문 대행사들이 많잖아요. 학교 앞에 복사점에 가면 논문 그냥 하나 써줄 놈 하나 찾아달라 하면 딱 찾아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놈한테 돈만 입금시켜주면 딱 갖다가 지금 뭐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각 지역구에서 자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죽이려고. 그쪽에서 죽이려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논문을 검증을 해서 정말 심각하다 싶으면은 자진 반납해서 자진 신고를 할 수 있을 분위기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만 한두 건 터져주고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때 뭐 저는 홍문종 씨하고 정병국 씨나 지금까지 정치하는 행태로 볼 때는 표절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안 봤지만 논문. 그래서 왜냐하면 이 논문이라는 거는 저렇게 정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뭐 표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집에 조용히 붙어 있는 사람이 써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한 거 인정하고 걸린 김에 다 같이 한번 검증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전수검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참 우리 변 대표는 그렇게 참 당하고 고생을 해도 진짜 맑은 영혼을 갖고 사는 것 같고요. 저처럼 좀 오염된 영혼은 절대 그럴 놈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겠죠. 논문 표절을 이제 다 걸리면은 야 이거 다 걸렸으니까 다 같이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마. 나 계속 해먹을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만 딱 보세요. 보좌관 월급 떼먹은 이야기는 예? 어느 쪽에도 안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거의 다 떼먹으니까 지금 보도도 안 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친인척 채용한 게 나쁘냐 보좌관 월급 떼먹는 게 나쁘냐면 친인척은 채용하고 아예 국회에 근무 안 하면 그게 아주 죽일 놈이지만은 근무해서 일을 했다 하면 보좌관 월급 떼먹은 놈이 사실은 좀 더 나쁜 놈이죠. 지 아들 딸만 아니라면. 근데 보좌관 월급 떼먹은 거에 대해서는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국회에서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이 떼먹었을 건데 자, 이 변 대표가 하나 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보좌관 월급 떼먹은 국회의원 신고센터를 하나 만들면 이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신분이 파리 목숨이라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신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걸 접수를 좀 받아가지고 그 익명으로 국회 앞에 이 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군대 소원수리처럼. 왜냐하면 마주보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거 딱 접수받아서 그거는 전부 횡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해버려야 돼요. 야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보좌관들이 이게 다 생태계로 얽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떼먹혀도 또 조용히 있어서 또 딴 보좌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폭로한 경우 몇 건 있었죠. 몇 건 정도만 있지. 이게 또 보좌관도 하나에 이렇게 또 인맥 풀이 있어가지고 그거 터트렸다가 이제 영원히 보좌관 안 되거든요. 그걸 알고 떼먹는 거예요. 그걸 알고. 참 세상 이 마피아보다 더하네요. 그냥 이렇게 양심 선언하거나 찌르면 칼 맞구나.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떼먹혀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월급을 떼먹혀도 보좌관 생활을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보좌관이 절반 떼주고 나면 지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그러면은 아니 뭐 제 뭐 친구들도 보좌관 많이 하는데 이 뭐 솔직히 이제 지역 다니면서 뭐 많이는 않은데 뭐 2-30만 원씩 교통비로 받고 다니죠. 참 여러분 참 이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니다. 변 대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쨌든 그 3대 비리에 대해서 깃발을 들었는데요. 뭐 그런 대로 좀 분위기 자체가 일정 정도 뭐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도 성과는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뭐 최소한 표절 같은 경우도 지난 국회 때 몇 개 잡아도 뭐 거의 위험해야 됐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쳐서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새누리당 지지자든 뭐 더민주 지지자이든 우리 당은 봐주자 뭐 저 당을 먼저 공격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면 끝납니다. 이건 완전히 빼야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잡아본 결과 보면요. 새누리당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더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오히려 자기 지지당을 더 세게 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누가 트윗에 보니까 베니지하고 황장수는 왜 새누리당을 공격하는가 하면서 우리 둘을 좀 깠더만요. 그래서 내가 참 너 욕을 한마디 썼다가 바로 지었습니다. 왜냐면 그 갈가봤자 그런 인간하고 뭐 그래서 그런데요. 자 여러분 우리 보수 진영에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한테요. 진실의 무슨 상대성 이론입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요. 자 전희경이가 친박이면 괜찮고 김무성이면 문제가 된다. 자 이런 정도예요. 수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는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를 바꾸고 보수가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뭡니까? 우리 내부의 이 썩은 한부에 대해서요. 우리가 더 앞장서서야 됩니다. 이번에 육관왕이 탄생했잖아요. 서영교. 그래가 이만큼이라도 까발려졌지. 육관왕이 아니었으면 그냥 아들 하나 뭐 이렇게 딸 하나 취직시킨 정도에서 이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 안 봅니까? 그렇죠. 예. 자, 정말 이 정의나 진실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밴 대표 감사합니다. 갑자기 다 사라졌어. 어? 그렇게까지 기도는 지난주에 해서 또 시끄렁거리겠네 했는데 다 사라졌어.